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는 내용은 2024학년도의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요. 또 2025학년도 모집 요강도 확정이 됐고, 2026학년도 시행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입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현재 다 나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연세대학교 의예과는 뭐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큰 대학이기도 하고 워낙 합격컷이 높기 때문에 접근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과연 전형적으로 볼 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잘 계획을 세워서 원서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올해는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의대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의대 정원의 선발 비율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까지도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한 일반 대학에서도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나 중앙대까지도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분명하지만 이 부분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하시고 의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신이 무조건 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시를 조금 더 냉정하고 또 분석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497명이 증원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총 선발 인원은 4,610명이 선발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00명이 늘었다. 엄청난 인원이죠. 그 1,500명도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의 1,500명도 입시에 끼치는 영향이 클 텐데 그것도 서울대 위에 구간의 의학계열 중에서 1,500명이 늘었다고 한다면 사실 의학계열 상위 구간이 하위 구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은 전년도 대비 1,146명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1,933명이었는데 올해 3,079명을 선발합니다. 잘 보시면 4,610명, 다시 말하면 4,610명은 수시와 정시 전체를 합친 인원이 4,610명이고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만을 따지면 3,079명인데 이 중에서 서울,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1%예요. 서울, 경기권의 대학들이 꽤나 많은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실제 선발 인원은 많지 않다고 알 수 있고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는 8개 대학의 모집 인원은 증원이 없었죠. 증원이 있는 대학이 경기 인천 지역에 해당이 되는 성균관대,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학교 그리고 차의과 대학이 있지만 차의과 대학은 의전원이기 때문에 4개 대학의 모집 인원이 늘었고 서울권의 8개 대학의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의대 정원이 가장 적은 대학이 바로 이화여대가 가장 정원이 적죠. 자, 서울에서 31%를 선발하고요. 충남, 충북 지역이 올해 의대 정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특히 이 대학들이 이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충남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교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미니의과대학이라고 해서 40명이나 50명 정도의 소수 의과대학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고 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맞기 때문에 이 충남, 충북 지역의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의대 정원의 비율이 24%고요. 그 다음 지역이 전남, 전북 지역의 18%, 부산, 울산이 14%, 대구, 경북이 12%고 그 다음에 강원 지역과 제주 지역이 그 다음 순위입니다. 자,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은 의대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은 약대나 치대도 연쇄적으로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지만 사실상 약대와 치대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의대는 정원이 정시에서는 1,497명, 정시와 수시를 합치면 수시에서만 1,146명이 늘었지만 치대와 약대는 전년도에 비해서 의대 증원이 없어요. 증원 자체가. 전년도와 거의 모집 인원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 치대 같은 경우는 644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또 약대 같은 경우도 1,933명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약대가 치대보다 선발 인원이 꽤나 많지만 약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서울권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392명으로
죄송합니다. 932명으로 거의 절반 정도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점, 그 나머지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전남, 전북 지역이 343명, 대구, 경북이 210명, 부산, 울산이 200명, 그 다음에 강원 지역은 54명, 제주 지역은 3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빼고 나면 사실상 약대는 서울, 경기, 인천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치대는 약대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치대는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볼 때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 정시에서 선발한 인원 다 합치면 644명이지만 이 중에서 서울 지역에서 189명,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3개 대학에서 선발한 인원이 189명이고 전남, 전북 지역 4개 지역에서 240명을 선발하지만 전남, 전북 지역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제외하고 나면 치대는 사실상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3개 대학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의대 정원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치대나 약대는 선발 인원이 고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선발 인원이 고정되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빼고 나면 수도권 쏠림이 매우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약대, 그 다음에 치대의 입결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의 주요 대학은 내신 성적이 전년도 대비 크게 하락하기는 어렵다. 하락 지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어떤 지점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냐면 지방의 치대나 약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 또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내신 성적의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의 약대나 치대의 상위권 대학은 입결이 하락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내신이 하락하는 지점은 약대나 치대보다는 의대 구간에서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국적으로 그럼 대학별로 따졌을 때 전형별로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같이 늘었죠.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강원 지역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6%고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이 63%, 전년도에 대략 한 40% 정도였기 때문에 20% 정도 증가한 거고, 그 전년도에도 광주, 전남 지역이나 또는 부산, 울산이나 대구, 경북 지역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았지만 그거보다 더 비율이 더 높아졌죠. 보시는 것처럼 광주, 전남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76%,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67%이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이 전체를 합쳐서 67%, 그 다음에 광주, 전남이 76%, 그 다음에 충남, 충북이 63%, 강원 지역이 46%이기 때문에 의대 증원이 늘어난 부분의 상당수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배정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 65%, 교과 전형이 14%, 논술이 18%, 기타가 3%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에서 합격을 하는 지역인재 전형 의과대학에서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학생들의 1차적인 목적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과대학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은 바로 치의학과나 그 다음에 약학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의 주요 치과대학이나 약대는 실제 의대 정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기대만큼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지역별,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4년도와 2025년도 의대 정원이 수시에서 1146명이 늘면서 실제 어디에 증원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시면 지역인재 전형의 인원이 전년도에 722명에서 올해 1511명으로 무려 789명, 다시 말하면 100% 이상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었어요. 자, 의대 정원이 늘어났고 그 인원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이 늘어났지만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늘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늘었으니까 지역인재 해당되는 학생들만 유리하겠다 이러지 않고 학생부 교과 전형, 다시 말하면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실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선발 인원이 111명이 증가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191명이 증가돼서 전년도 629명에서 822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 증원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지역인재 할당 비율이 높긴 하지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꽤나 많이 인원이 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든 아니면 일반고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이 되든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이 되든 간에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다시 말하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선발하는 의학계열의 전체 선발 인원은 1,381명이에요. 정말 인원이 많죠. 이 중에서 의대 선발 인원이 734명으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423명 약대 선발 인원이고 그 다음에 치대에서 80명, 한의대에서 75명, 수의대에서 44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대와 약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할 때 많은 분들이 나는 치대를 가고 싶고 나는 한의대를 가고 싶고 나는 수의대를 가고 싶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과연 이렇게 수의대나 한의대의 방향을 맞춰서 치대의 방향을 맞춰서 쓰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의학 계열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의대와 약대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로 학생부를 구성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관련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탐구 학습의 과정들을 유추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 원서를 쓸 때 6개의 원서를 한의대나 치대나 수의대로 원서를 쓰기가 매우 어려워요. 모집 인원이 적고 모집 대학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학 계열을 목적으로 삼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의대나 약대 방향으로 쓰시게 될 것 같고 나중에 의대 쪽으로 학생부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원서를 쓸 때는 치대로 원서를 쓰거나 약대를 원서를 쓰거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의학 계열은 같은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내신 성적이 떨어져서 아니면 진로 방향이 바뀌어서 치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굳이 치대로 진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대 정원이 의대가 734명을 뽑는데 수도권에서는 주로 그러면 어떤 전형에서 선발 비율이 높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64%예요. 결국은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의학 계열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예과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학종에서 944명, 394명을 선발하고요. 약학과도 학종에서 266명, 치의예과도 학종에서 33명, 한의예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8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수의예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9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대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까지가 의대 선발 인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는 수의학과, 그 다음에 숙명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한양대, 에리카, 차의과학대학까지는 약대에 포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의대 선발 인원은 보시는 것처럼 734명을 의대에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치대는 105명, 그 다음에 수의학과는 44명, 약학과에서 423명, 그 다음에 한의학과가 75명을 선발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의학 계열에 1381명을 선발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의대 아니면 약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다 덧붙이면 치대까지이지만 사실상 의대든 치대든 약대든 전국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적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류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많은 대학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설명을 드릴 대학은 연세대학교. 당연히 연세대학교는 최상위권의 대학이고 연세대학교 의대가 서울대 의대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시는 정시는 아시는 것처럼 표준 점수나 100분의 1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높고 낮음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다른 군에 있다 하더라도 연세대와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실제 동시 합격하면 서울대로 이동하는 충원율을 고려하게 되면 정시에서는 당연히 서울대 의대가 연세대 의대보다 높다고 정의할 수 있지만 수시 전형은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 높다 낮다를 구분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만큼 연세대학교 의대는 의대 중에서 최상위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첫 번째는 2025년도, 2026학년도, 2024년도로 가면서 전형의 변화 없고 모집 인원의 변화도 거의 없죠. 보시는 것처럼 정시는 가군에서 47명 그대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는 치의학과는 선발하지만 의학과는 선발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활동 우수형에서 45명을 그대로 선발합니다. 전년도보다 3명이 늘었고요.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18명에서 15명으로 모집 인원이 3명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폭이 줄었고 그 다음에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집 인원이 3명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 올해 입시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 면접이 없었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면접이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됩니까? 면접이 폐지가 되어졌어요.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면접이 수능 이전의 면접을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수능 이전의 면접을 보고 또 연세대학교 의대이다 보니까 면접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고 면접 준비를 많이 하면 수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것이 원서 지원의 최대의 장애였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100%, 그 다음에 논술 미실시로 바꾸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쉽게 쓸 수가 있겠죠.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것은 뻔해요.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무작정 높아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생의 50%, 70%, 90%의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분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이 1.1 이내의 내신 성적, 1.0, 1.03, 1.05 이 정도 내신 성적이 되어야만 원서를 쓰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이 폐지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경쟁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물론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상승할 거는 당연하죠. 약 최소한 2배 정도는 경쟁률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수능최저는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중 한 과목을 포함하여 1등급 2개 이상이고 영어는 3등급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의 수능최저를 적용을 하는데 실제 수능최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죠. 수능최저를 적용하면 수능최저 미충족이 발생될 거고 미충족이 발생이 되면 내신이 하락할 것인데 근데 왜 내신이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그 이유는 바로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1.1 이내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비슷한 내신 성적대의 학생들이 밀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충족률이 높거나 낮거나 하더라도 내신이 하락하기 어렵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1.1 이내의 내신 성적일 것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직접적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은 50% 정도 가까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활동 우수형은 면접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재심은 기반의 학업 역량의 면접이었었죠. 그런데 이게 의예과인 경우에는 재심은 기반의 인적성 면접과 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으로 바뀌었죠. 자, 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 재심은 기반의 인적성 면접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서울대학교나 울산대학교, 한림대학교처럼 MMI 기반의 면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 면접의 출제 문제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제시되어져 있는 면접의 방향으로 보면 서울대학교 MMI 면접과 동일한 형태가 면접이 될 거고 최소한 면접은 2개 방이나 3개 방에서 적어도 30분 정도의 면접 시간이 투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종전의 면접은 뭐였냐? 제시문 기반의 학업 역량 면접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논구술 면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면접은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형태의 면접이다. 이런 인식들이 강했죠. 그런데 그 면접의 형태가 MMI 면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면접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논술 전형에서는 자연계열에서는 작년까지는 과학 과목이 들어갔었지만 올해부터는 과학 과목이 폐지가 되어지고 수학 과목만으로 논술 시험을 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고사에서는 특히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중심으로 수학 과목만을 반영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올해 달라지는 점이 뭐냐? 첫 번째는 면접이 폐지가 되어졌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졌다는 점이 특징이고 그러면 2024학년도에는 실제 뭐로 뽑았냐? 그럼 2024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 플러스 결국은 면접으로 합부를 가렸어요. 그렇죠? 면접으로.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면 올해는 학생부 교과 성적 플러스 수능 체제를 가지고서 합부를 가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개의 전형이 면접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내신 성적, 다시 말하면 입결의 변화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무나 무작정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일정 정도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쓸 거예요. 반드시. 그럼 그 성적은 어디냐?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의 내신 성적, 다시 말하면 1.04나 1.05 이내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최저가 높고 낮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하락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형의 특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구분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상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일반고 학생들의 중심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주로 원서를 써?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다.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은 보시는 것처럼 면접이 제시문 기반의 인적성 면접, 서류 기반의 확인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면접이 결국은 뭐냐면 종전에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면접의 형태에서 일반고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MMI 형식의 면접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면접의 부담은 다소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부담을 줄였다는 말보다 그냥 유형만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면접 일자가 11월 17일이니까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불과 2, 3일 후에 바로 면접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면접 대비가 거의 불가능하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면접 일자를 수능 이후 3일 후에 바로 면접을 보는 이유는 그만큼 면접을 준비하고 면접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제 학업적 역량을 그냥 직접 평가하고 싶다. 그렇죠?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능력이 아니라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대학교 면접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면접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준비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전년도 2024년도의 경쟁률이 6.5의 경쟁률이었어요. 올해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3대 1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면접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죠.
이런 이유로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도 이런 거겠죠. 경쟁률이 좀 높아져야만 그 안에서 다양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데,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렇게 저조한 거죠.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바로 면접을 폐지하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입시 결과를 보시면 2024, 2023, 2022, 2021년도를 보면 50%의 내신 성적은 1.0, 1.03, 1.0, 70%가 1.05, 1.04, 1.03 정도의 내신 성적이에요. 연세대학교는 사실상 정교과를 다 반영한다고 봤었을 때 반영의 범위가 꽤나 넓음에도 불구하고 70%의 합격생이 1.03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거의 1.0을 맞는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의 지점은 전국에 있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모든 학생들이 합류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원율을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의 충원율이 16.6%, 충원율이 약 50%, 18.8%니까 충원율이 높을 수도 없는 이유는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이동하게 된다면 사실상 어디밖에 없겠어요? 사실상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합격하는 것밖에 없는데,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형의 차이로 인해서 연세대학교, 서울대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을 고려하게 되면 사실상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바로 연세대학교가 최종 목적지나 마지막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위대학교의 서울대학교의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활동후 수형 보겠습니다. 활동후 수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경쟁률이 11.33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죠. 여기도 경쟁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뭘까?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약 11.33, 그 다음에 2023년도에 12대 1의 경쟁률인데, 그러면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다른 대학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지? 그러면 성균관 된다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약 25대 1이나 3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왜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경쟁률이 낮지? 11대 1이나 12대 1밖에 경쟁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서를 써도 못 붙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과 연세대학교 활동후 수형에서 선발하는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학업의 정도가 정해져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특히 연세대학교 활동후 수형에 원서를 쓴다. 내가 만약에 자사고다. 자사고 학생이라면 마음대로 원서를 쓸 수 있나? 마음대로 원서를 못 쓰죠. 기본적으로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려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해요. 첫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자사고 내에서. 두 번째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자사고가 자사고 전체 내에서 경쟁력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죠. 이러다 보면 사실상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필터링을 통해서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아무나 원서를 막 쓰는 구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만큼 내가 자사고든 과학고든 영재고든 동일 고등학교의 유형 내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그만큼 필터링이 강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024년도에 모집 인원은 42명일 때 지원 인원이 476명, 경쟁률은 11.33, 충원율은 약 50%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능 체제의 총적 비율은 약 83.4%, 72.7%인데 재수생의 비율이 워낙 높습니다. 재수생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추천을 받은 자만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활동 우수형보다는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낮겠지만 적어도 40에서 50% 정도의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체제가 높든 낮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는 어려워. 그리고 활동 우수형도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이냐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연세대학교 의대를 원서를 쓰는데 내신이 몇 등급이지? 전년도 몇 등급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 내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동일 고등학교 내에서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그러면 사실상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벌써 정해져요. 그렇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의학교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대학교 의대는 당연히 학생부 교과든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연세대학교 치대와 약대는 다르죠. 구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치대나 약대는 그만큼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이 보시는 것처럼 1.03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의예과의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은 1.18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2024년도에 치의예과는 학생부 교과가 1.11,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1.49, 그 다음에 약대는 학생부 교과가 1.18,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1.58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에서 치대에서 약대로 이동할수록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간의 내신의 편차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누가 원서를 쓸까? 여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 1.1 이내의 내신 성적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수능 체제를 충족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원서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첫 번째는 카톨릭 대학교 원서를 쓰는 분들이 여기에 원서를 쓸 수 있겠네요. 자,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겠죠.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내신 성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고려대학교의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합 5의 과탐 2과목 평균이라는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데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원서를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 원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빠지고요. 울산대학교 학종이니까 빠지고요. 고려대학교 빠지고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없죠.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없죠. 그러면 경희대학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원서를 쓸 수 있으나 경희대학교의 입결이 보통 1.0 정도의 입결이 나오지만 경희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4개 영역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반영 범위까지 확대시키게 되면 실제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쓸 내신 성적이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연세대학교로 이동하기는 어렵다는 점이고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인하대학교, 특히 아주대학교는 올해는 없지만 가천대학교, 인하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학들의 내신 성적이 보통 1.1 정도의 내신 성적이긴 하지만 연세대학교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범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가천대나 인하대학교의 원서를 분들이 연대를 원서를 쓴다고 볼 수가 없죠. 사실상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원서를 쓸 거고 그리고 이 분들이 어디에 원서를 써?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쓰거나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원서를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카톨릭대, 연세대, 그 다음에 서울대권 내에서 결국은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연세대학교 그러면 이제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냐면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럼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어디냐? 그럼 바로 보이시는 게 성균관대학교. 그렇죠? 탐구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지점이 바로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이 바로 그 다음 지점이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이 전형이죠. 그렇죠? 중앙대학교 탐구형 이런 전형들이 비교적 연세대학교와 이동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은 하위 구간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실제 지원한 학생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23년도, 우리가 2024년도도 아마 이제 원서 접수가 가까워오면 8월 정도 되어지면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3년도에 발표한 고교 유형별 현황이에요. 2022년도와 2023년도 일반고, 그 다음에 자사고 광역, 자사고 전국, 외고나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검정고시, 해외고, 특성화고, 예체능 고등학교가 실제 연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 두 번째는 최초 합격자, 세 번째 등록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여지는 차트는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문계, 자연계 전체를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좀 더 확대시키면 연세대학교 치의예과나 약학과를 딱 한정해서 보고 싶지만 그 차트는 아니고 전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연세대학교 의학계열, 의예과, 그리고 활동 우수형 이 전형에서 고등학교 유형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유추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일반고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는 바로 전국 자사고죠. 전국 자사고 학생들을 보시면 전국 자사고의 2023년도에 자사고 학생들의 지원 비율이 전체적으로 7.7%였지만 최초 합격자의 비율에서는 8.5%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등록자에서는 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는 8.8%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원 비율이 7.7%지만 최종 합격자의 비율은 8.8%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영재고 학생들을 보면 영재고는 약 5.8% 정도의 비율이지만 실제 이 학생들이 최초 합격자는 13.2%,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지원자 대비 최초 합격자 비율이 13.2%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총 합격자의 비율로 따지게 되면 9.2% 정도의 비율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23년도를 우리가 어디로 본다? 연세대학교 의예과로 만약에 보고 이 의예과를 활동 우수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정해서 고등학교 유형을 우리가 유추하게 되어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적으로 이 비율 중에서 80% 정도의 비율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자사고이거나 과학고이거나 그 다음에 영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거의 80%일 거고 나머지 20%의 비율이 일반고의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중에서도 어떤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영재고 학생들의 비율이 꽤나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올해 면접의 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이거나 자사고 학생들에게도 좀 더 유리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한 출신고등학교 유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일반고의 비율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59.1%, 과학고에서 10명이 선발됐어요. 1.88%, 영재고 18%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과학고 학생들보다 영재고 선발이 높습니다. 자사고가 94명, 자공고가 11명, 외고나 국제고가 83명이고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의학계열은 사실상 어디?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요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직은 이제 우리가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쓸지 결정하기 어렵죠.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9월 모의고사 시험 보고 나면 또 대학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폭넓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의대만 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치대는 관심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의대의 원서를 쓰지만 치대도 이해해야 되고 약대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연세대학교 의대를 설명을 드리면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치대나 또는 약대 또는 전국 단위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입시의 흐름을 이해해야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우리가 여름방학 의대 면접 특강을 진행합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룹 수업
또는 1대1 화상이나 1대1 대면 수업 가능하고 아직 면접 예약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이포립에서 진행하는 수시 컨설팅 아직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약 접수 안 하신 분들은 예약하셔서 7월이나 8월이나 9월에 실제 대면을 통해서 또는 대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상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 대학을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이렇게 입시에 커다란 변화가 있기 때문에 AI나 데이터 기반의 원서를 쓰는 원서 지원의 전략은 의미가 없죠. 왜? 입시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고 더군다나 의대 정원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 통계나 데이터에 기반해서 원서를 쓰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입시의 변화와 흐름을 올바르게 잡아내야만 내 성적에서 좀 더 나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프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